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볼 종목은 SK 이터닉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SOFC 연료전지 테마로 주가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왜 SOFC 뉴스로 얘가 올라가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SOFC 하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연료전지 종류에 대한 부분도 한번 언급을 해보고요. 기존의 SK 이터닉스가 잘 하고 있었던 신재생 에너지 그런 사업 내용도 포함해서 종목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개요를 한번 알아볼게요. SK 이터닉스는 사명의 뜻을 보면 영원함과 무한함을 뜻하는 이터니티라고 하는 영단어에서 차용한 말이라고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한 기업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터니티 하니까 이터널 마이 하우스, 영원한 나의 집을 불렀던 우리 최예준 군이 좀 생각이 납니다. SK 이터닉스가 24년 3월 1일부로 신설 상장한 법인입니다. 보시면 SK D&D가 기존에는 건설업과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ESS 사업 등을 하고 있었는데 이 건설업은 놔두고 신재생에너지, ESS 사업 이런 사업을 똑 떼서 SK 이터 분할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배 구조가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비율로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주주였던 SK 디스커버리가 SK D&D와 SK 이터닉스 지분을 각각 34.09%씩 똑같이 이렇게 나눠 갖게 되고요. SK 디스커버리의 부회장님인 최창원 부회장이 요 SK 디스커버리를 40.1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로 인적 분할 후 지배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과거에 CS 윈드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SK D&D가 풍력 사업도 했잖아요. 그때 설명을 드렸던 게 SK D&D는 디벨로퍼다라고 설명드렸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풍력 사업 쪽에서 디벨로퍼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글로벌 디벨로퍼가 풍력에는 오스테드가 있고요. 터빈사는 베스타드, G, 지멘스 뭐 이런 회사가 대표적인 터빈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풍력의 서플라이 체인을 보면 이 터빈사가 기자재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필요한 기자재 납품 또한 주도하게 됩니다. 이 디벨로퍼는 기자재 업체와 컨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터빈사와 컨택을 해서 기자재를 어떻게 쓸 건지 유무는 이 터빈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총괄 운영하는 게 디벨로퍼다라고 그때 공부를 했었죠.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SK 이터닉스도 풍력 시장에서는 어떤 포지션이다? 네, 바로 디벨로퍼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SK 이터닉스로 넘어오겠습니다. 설립일은 인적 분할한 날이 설립일이 되는 거죠. 24년 3월 1일이 SK 이터닉스의 설립일이고요. 코스피에 2024년 3월 29일에 상장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7,125억 원이고요. 발행된 주식수는 2,700만 주가 조금 넘습니다.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SK 디스커버리가 최대 주주로서 31.12%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2대 주주로 한앤코라고 하는 특수 목적 법인이 22.12%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김혜중 대표이사가 현재 부임하고 있고요. 본사는 경기도 성남 분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대 주주죠. 이 한앤코라고 하는 이 특수 목적 법인이 있는데요. 얘네가 최근에 시간의 블록딜 매매로 5월 28일 날 약 지분 9%를 블록딜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692억 원의 매각을 했는데 이때 이제 엑시트를 한 거죠. 그리고 얘네가 갖고 있는 지분이 원래 870여만 주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분 9%를 매각해서 현재는 아까 보셨다시피 약 610여만 주 정도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2대 주주잖아요. 이 한앤코가 언제 또 엑시트를 시도할지에 대한 부분이 종종 뉴스에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참고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SK 이터닉스의 주요 사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요 사업은 네 가지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풍력, 아까 디벨로퍼라고 말씀을 드렸죠. 풍력 발전 사업자고요. 고효율 연료전지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SOFC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 넘버원 에너지 저장 장치죠. ESS 운영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태양광 전력 거래 기반 구축을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사업이
이 SK 이터닉스의 사업의 전체 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기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매출에 대한 내용인데요. 비중도 나와 있죠.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ESS 사업 두 가지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비중을 합쳐보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 쪽이 46.2%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ESS 사업 비중이 상당히 높죠. 네, 53.8%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뭐 SOFC 관련된 매출은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포함이 되겠죠.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크게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ESS 사업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큰 축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SK 이터닉스를 큰 틀에서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해상풍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신한 우이 해상풍력과 구럽도 해상풍력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신한 우이 해상풍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24년 착공 예정입니다. 이쪽에서 사업 수주 잔고가 이제 나올 예상이 한 1조 원 정도가 이제 찍힐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사업이고요. 구럽도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26년 착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상풍력 사업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특징적인 것은 육상풍력 중심으로 가던 사업이 이제 해상풍력 쪽으로 사업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는 칠곡 그리고 양목 그리고 보은 쪽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PPA라는 요 단어가 나와요. PPA는 밑에 써놨다시피 파워 퍼체이스 어그리먼트, 전력 수급 계약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과거에는 이런 전력 발전을 하는 사업자가 국가와 거래를 했죠. 국가와 거래를 하는 것에서 이제는 국가가 아닌 제3자와 자율적으로 전력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GS가 발전 사업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을 하면 그 전력을 GS 파워가 사용을 하겠다라는 둘 간의 전력 수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료전지가 나오면 이 PPA라는 표현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연료전지가 필요한 기업들에게 연료전지를 구축해주는 이런 사업들을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ESS입니다. ESS는 미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보시면 BTM이라는 용어와 FTM이라고 나옵니다. 이 TM은 더 미터라고 해서 계량기를 뜻하는 이제 미터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계량기, 앞전에 있는 시장이냐, 계량기, 뒤에 있는 시장이냐를 나눠서 프론트 오브 더 미터 그리고 비하인드 더 미터 이렇게 나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FTM은 전력 도매 시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BTM은 전력 소매 시장입니다. 이쪽 사업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BTM 시장이 활성화돼 있던 단계였어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 도매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시장성이 좀 큰가 봅니다. 그래서 이 FTM 시장 쪽으로 겨냥하고 있는 게 SK 이터닉스의 ESS 사업이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FTM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국내로 와서 국내도 역시 이 FTM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사업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현재는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을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어요. 미국 신재생 에너지 기업 에이펙스와 조인트 벤처를 체결을 해서 SA 그리드 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를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던 거죠. 텍사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지역까지 추가 진출해서 여기에 5배 정도 캐파인 1기가와트급으로 계속 ESS 용량을 확대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나중에 충분히 이제 시장을 점유하게 되면 나중에는 국내 ESS 시장, 국내 ESS 시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겠습니까? FTM 시장인 거죠. BTM은 이미 국내에서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국내 FTM 시장도 공략을 하겠다, 선도주의를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광입니다. 조인트 벤처를 마찬가지로 설립을 해요. 영국 글렌몬트 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고요. 글렌몬트 이터닉스, 솔라 홀딩스와 현대건설이 PPA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PPA 아까 우리가 전력 수급 계약이라고 공부했었죠. 현대건설에서도 이 글렌몬트 이터닉스, 솔라 홀딩스에서 제공하는 전력을 공급을 받겠다라는 그런 체결을 했던 거죠. 여기는 태양광이 이제 전력의 공급원이 되는 거죠. 향후 계획을 보면 현재는 40메가, 한 절반 정도 매입이 완료됐다라고 하고요. RPS 및 RE100 수요 증가에 따라
LCOE가 가장 낮은 태양광이 최선호 자원으로 아리백 수요 증가에 따른 PPA 계약 증대 등 추진. 이 모르는 영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보시면 RPS는 뭐냐면요. 리뉴어블 에너지 포트폴리오 스탠다드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이 한글로 보니까 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이 정도는 최소한 의무적으로 공급을 해라라는 그런 규제 사항인데 이것 때문에 계속 이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인 거죠. 아리백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 전력을 100%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을 해야 된다. LCOE는요. Levelized Cost of Energy, 균등화 발전 비용. 이거는 뭐 한글로 풀어도 좀 내용이 어려운데 여기 위에 보시면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발전하게 되는 총 비용, 그러니까 인풋입니다. 그거 나누기 생산 전력량, 그러니까 아웃풋이죠. 그러니까 총 비용을 얼마만큼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성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성비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거죠. 태양광이 그 중에서도 LCOE가 가장 낮다라고 합니다. 태양광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을 받기 때문에 이 태양광 쪽에 앞으로 수요가 또 증가할 것이다.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육상 풍력 쪽에 이러한 수주 잔고가 있고요. 해상 풍력도 마찬가지로 계속 수주가 나올 예정이고 연료전지, 태양광도 이러이러한 수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종합적으로 보면 사업보고서에 수치화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풍력, 여기도 풍력이죠. 그리고 연료전지가 세 군데, 1분기 기준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현재 이 풍력과 연료전지 쪽에 수주 잔고가 찍혀 있는 거고요. 대략 한 5천억 정도 현재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K 이터닉스의 성장 전략을 요약한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게 태양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시장이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주요 시장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30년 신규 시장 규모입니다. 그 다음이 FTM, ESS 쪽에서도 이 FTM 시장이 42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그 다음 규모가 이제 해상 풍력이 10조 원 그리고 연료전지 시장을 11조 원으로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사업별로 각각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참고로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가고요. 아까 다 봤던 그 내용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풍력 사업은 육상에서 해상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연료전지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하고 있다. 이 다각화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기존에는 사업자와 국가 간의 거래였죠. 이 RPS는 리뉴어블 포트폴리오 스탠다드라고 했죠.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라고 했었던. 그리고 HPS의 PS는 포트폴리오 스탠다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의무화 제도를 얘기하는데 이 H는 하이드로젠 에너지죠. 그러니까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HP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영어가 자꾸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우리가 이 신재생 에너지 그 수소를 공부할 때는요. 요거를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RPS, HPS가 나오면 RPS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다. 그리고 HPS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다. 지금은 규제 정책에 따라서 요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사업이 단계별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마지막 3단계는 자가소 비용이죠. 어떤 기업과 국가 간의 거래를 넘어서 이제는 개인 간의 거래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계속 사업이 다각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내 BTM ESS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미국 FTM ESS 사업으로 진출하고 있다. 미국 FTM ESS 사업을 선점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국내 쪽으로 넘어와서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 FTM ESS를 선점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요 전력 도매 시장 FTM 시장이 이미 시장이 개화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풍력, 연료전지, 태양광 그리고 국내 BTM ESS 사업을 중점적으로 현재는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는 단계인데 앞으로는 FTM ESS도 실적이 더 성장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력 거래, 이 개인 간의 전력 거래가 이제 활성화될 것으로 아까 단계별로 예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력 거래 사업도 SK 이터닉스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이런 성장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하나건설과 함께 신한우이,
공동개발 협약을 19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넘버원 전력 수요 관리 스타트업인 그리드 위즈와도 17년에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SOFC 생산업체죠. 블룸에너지와 국내 우선 공급권 계약 체결을 2019년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글렌몬트 파트너스 아까 봤죠? 거기서 이제 23년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던 내용들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뉴스를 볼게요. 먼저 ESS 관련된 뉴스입니다. 올해 5월 22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ESS가 호황이어서 관련주가 들썩이는데 ESS 관련주 하면 이터닉스가 대표적으로 이제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들 ESS 관련주 하면 생각나는 혹시 종목들이 있습니까? 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LG 엔솔이 있고요. 최근에 또 서진 시스템이 또 주목을 받고 있죠. YM텍도 있죠. 그리고 뭐 M 플러스 뭐 이런 회사들도 뭐 등등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뭐 서진 시스템도 주목을 많이 받지만 SK 이터닉스가 이 ESS 관련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최근에 전기차 뭐 캐즘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일시적으로 정체를 겪는 그거를 캐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배터리가 캐즘을 겪는데 ESS가 그것에 대한 탈출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ESS 설치량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됐고 재생에너지 특성상 전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가 필수라는 주장을 했다. 그리고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고 기술의 발전으로 ESS 설치량이 크게 늘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작년 45기가와트였던 전 세계 ESS 신규 설치 규모는 올해 57기가와트로 늘어나고 있고요. 2030년 기준으로는 500기가와트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해서 ESS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월 27일 뉴스입니다. 이 뉴스가 사실 제일 많이 주목을 받았죠. AI 전력난, 데이터 센터 전력난 대안으로 이 전기 먹는 하마를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뭐 원자력에 관련된 뉴스도 나와서 원자력도 좀 주목을 받았었고요. 여기 대안으로 SOFC가 부각을 받았습니다. 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가 부각을 받아서 여기 관련주인 SK 이터닉스의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두산 퓨어셀이라고 하는 종목 분석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설명했던 자료예요. 연료전지의 종류를 설명을 할 때 이 안에 들어가는 전해질이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뉩니다. 오늘 알아보는 SOFC는 전해질을 고체 산화물을 쓰는 게 SOFC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연료전지의 구조를 설명한 자료인데 여기에 수소를 주입을 하고요. 이 수소가 전해질을 통과하면서 전기가 생산되는 이제 그런 원리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SOFC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를 주입하지 않고 천연가스를 주입해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안에 이 가스를 수소로 개질해주는 뭐 개질 기능이 또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순수한 수소만을 주입을 하지 않고도 천연가스를 주입을 해도 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천연가스는 사실 지금 흔히 구할 수 있는 연료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가 좋기는 한데 지금 수소를 당장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 보니 지금 대안책으로 부각을 받는 게 이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는 SOFC랑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받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이 전기 효율을 보면 PEMFC는 40% 이하고요. 인산형 연료전지, 두산 퓨얼셀이 주력을 하고 있는 연료전지죠. 인산형 연료전지는 40에서 45%로 그 다음으로 효율이 좋고 가장 효율이 좋은 게 SOFC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효율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PEMFC에 비해서 SOFC가 효율이 좋다라는 거는 전력을 필요로 하는 그 목적에 있어서는 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국내 연료전지를 만드는 회사 그때 공부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S퓨얼셀 그리고 동아퓨얼셀 그리고 범한퓨얼셀은 대표적으로 PEMFC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공부를 했었고요. 그 두산퓨얼셀은 인산형 연료전지 PAFC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현재 SOFC도 개발을 하고 있기는 하죠. 그리고 미코파워가 대표적인 SOFC를 생산을 하는 회사입니다. 블룸에너지도 국내 기업은 아니지만 SOFC를 만드는 아까 그 뉴스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이러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과 풍력으로는
부족하다.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고효율 발전원인 SOFC에 현재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배경이 있는 거죠. 천연가스와 원자력 에너지가 차선책으로 부각을 받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골드만삭스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서 천연가스가 AI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60%를 공급을 하고 재생에너지는 나머지 40%를 충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당분간은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사용이 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SOFC 관련주가 SK 이터닉스뿐만 아니라 한선 엔지니어링 그리고 LS 머티리얼즈도 있고요. 아모센스 같은 이런 관련주들이 SOFC 관련주로 이렇게 엮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이죠. 한선 엔지니어링은 국내 최초로 블룸 SK 퓨얼셀의 SOFC 공급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LS 머티리얼즈는 지난해 마찬가지로 블룸 SK 퓨얼셀의 SOFC 부품 국산화 1차 협력사로 선정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SK 이터닉스는 미국 블룸 에너지의 고효율 연료전지 국내 공급권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아모센스는 마찬가지로 블룸 에너지 등과 SOFC 기자재 부품을 개발 및 국산화해 향후 세계 시장으로도 진출을 도모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 기업에서 여러분들 공통점이 뭡니까? 이 가운데 이 블룸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죠. 블룸 에너지는 SOFC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연료전지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룸 에너지와 뭔가 연결 접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에서 충당해야 되는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이 천연가스를 활용한 SOFC 연료전지인데 이 SOFC 연료전지를 만드는 글로벌 대표적인 회사가 블룸에너지고 이 블룸에너지와 여러 가지 사업 접점이 있는 회사가 여기 보시는 이 네 가지 회사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뉴스입니다. 최근에 미국 블룸에너지의 주가 동향인데요. 보시면 올해 4월 25일만 해도 9.1달러 선이었는데 불과 한 달도 채 안 돼서 2배가량 주가가 상승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블룸에너지가 주도하고 있는 이런 연료전지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연료전지도 두산 퓨얼셀도 마찬가지고 오늘 알아보는 SK 이터닉스도 그렇고 범한 퓨얼셀, S퓨얼셀, 미코도 마찬가지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좋은 흐름들을 동반해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SK 관련된 내용이어서 제가 좀 가져온 건데요. 저는 이 기사에서 노소영 씨와의 이혼 소송도 나와 있긴 한데 그것보다 이 현금 확보라는 부분 SK가 지금까지 빚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 현금 확보에 대한 내용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좀 참고하고자 제가 가져왔는데 빚에 의존한 외형 확장의 후폭풍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차입금 규모가 116조 7,050억 원이었는데 2019년 대비 4년 만에 이 차입금이 2배 넘게 불어났기 때문에 빚에 의해서 이제 외형 확장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지주사인 SK가 낸 이자 비용만 3조 원에 웃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이자로만 계속 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계열사 간 사업 중복 문제도 좀 불거졌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렇게 쭉 보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태양광 사업을 SK ENS와 SK 가스가 중복을 하고 있고요. 풍력은 SK 에코플랜트와 오늘 알아보니 이너틱스가 아니라 이터닉스죠. 제가 잘못 썼습니다. 이 두 회사가 풍력 사업에 중복이 돼 있고요. 전기차 충전은 SK 그리고 SK ENS, SK 네트워크스가 다 중복되게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고 있고요. 동박 사업은 SK도 하고 SKC도 하고 있고요. 수소 쪽 사업은 SK는 수소 복합 단지를, SK ENS는 액화 수소를 생산하고 있고요. SK 네트워크스는 수소 충전소 사업을 각각 이렇게 중복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까닭에 SK의 사업 재편의 핵심은 계열사 간의 중복 사업 이관, 저수익, 자산 매각, 자금 조달 및 관리 강화 쪽에 맞춰져 있었다. 최근 수개월 새 일부 계열사의 매각이 거론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SK가 이 사업 재편과 계열사 매각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재편에 대한 게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주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SK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요. 최태원
이 그룹의 수장이죠. 최태원 회장이 지주회사인 SK의 25.9%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지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노서영 씨 부인이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이 노서영 씨와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인데, 최근에 법원 판결이 노소영 씨 측에 최태원 회장이 1조 3,800억 원을 지급해라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 판결 결과가 그대로 이어지게 되면 최태원 회장은 1조 3,800억 원을 노소영 씨에게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 큰 돈을 최태원 회장이라고 해서 갖고 있질 않죠. 이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좀 변수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이 언제 판결이 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뉴스를 보니까요, 이 대법원 판결이 만약에 1조 4천억 원을 노세영 씨에게 줘라라고 만약에 판결이 나면 바로 지급을 해야 된대요. 바로 지급을 안 하면 이게 지연이자가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SK그룹사의 총 차입금 추이가 점점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은 늘어나고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상황인데다가 이렇게 큰 금액을 당장 지급을 해야 되는 시점이면, 최태원 씨는 지금 이 SK 주식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란 거죠. 그래서 이 SK 주식을 팔게 되면 지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치 않는 방법일 테고, 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SK 스퀘어와 SK 하이닉스를 합병을 해서 SK 하이닉스의 뭐 배당금을 올리는 방법을 선택을 할 건지, 뭐 다른 방식을 어떻게 선택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뉴스를 중심으로 변수에 노출이 돼 있는 SK 그룹이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이것보다도 SK 그룹이 과연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요 내용이죠. 이 구조, 이 중복 사업들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에 따라서 SK 이터닉스도 관련된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되게 궁금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재무와 차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이 나왔죠. 3월 4일 설립으로 1개월치 실적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매출이 48억 정도밖에 안 찍혀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4억 흑자였는데 당기순이익은 15억 적자가 났다라는 내용이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신재생 에너지가 22억, ESS에서 26억의 매출이 나왔고, 영업이익은 신재생 에너지에서 5억 이익이 났고, ESS 쪽에서는 4억의 영업이익이 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240% 정도로. 전체적인 SK그룹도 그렇고 좀 이 차입금 규모가 늘어나는 거는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긴 한데, 뭐 사업의 근간을 흔들 정도는 아니고 유보율도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재무 건전성의 리스크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이 차입금에 대한 숙제를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참고로 좀 추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 관련된 뉴스여서 제가 이건 따로 이쪽 파트에서 좀 다뤄봤는데요. 올해 5월 30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체제 구축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전력거래 사업자 성장을 구상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SK 이터닉스는 분할 이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후속 작업이 뭐냐면요. 기존의 분할 전 회사가 SK D&D였잖아요. 이 D&D가 갖고 있었던 16개의 SPC 특수 목적 법인이 있습니다. 요거를 인수를 해야 돼요. 이 인수에 필요한 총 자금이 983억 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재무 부담 해소가 과제로 남았다라는 거죠. 아까 인수해야 되는 SPC의 내용입니다. 이런 회사들을 SK D&D로부터 다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총 금액이 982억 원이라는 거죠. 이게 원래는 벌써 인수를 했었어야 됐는데 어떤 차질이 있었는지 요거를 2개월 뒤인 7월로 연기하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SK 이터닉스는 파이프라인을 계속 구축하고 있고, 수주 잔고도 5천억 규모로 쌓였는데, 당분간은 들어오는 돈보다는 나가는 돈이 많을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이제 판매처를 확보를 했지만 대규모 PF 조달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SK 이터닉스의 이제 앞으로의 계획인데, 2027년까지 대대적인 투자를 집행한다는 구상을 가졌다라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해상풍력과 글로벌 ESS 등 이 오가닉 투자와 전력거래 솔루션 등 인오가닉 투자를 계속 하고요. 외부에서도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이 조달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관찰해야 되는 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소폭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의 차트입니다. 최근 52주 최고가를 갱신을 했죠. 43,100원을 찍은 뒤에 계속 지금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25,450원대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신용 비율은 2.20%고요. 처음에 인적 분할로 상장했을 때 이때 당시의 금액이 이제 9,880원이었는데 단기간 내에 한 2개월 정도 남짓돼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거래량을 실었던 그 해당 특정일을 보면 5월 14일 이 부근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 제가 뉴스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도 특별히 개별적인 뉴스가 없었어요. 그것을 봤을 때 전반적인 연료전지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에 동반해서 SK 이터닉스도 상승을 했던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이 블룸에너지의 SOFC 이 뉴스가 좀 주요하게 작용을 했고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의 차선책으로 천연가스와 이 SOFC 뉴스가 떴었고 블룸에너지가 SOFC를 만들기 때문에 이 블룸에너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SK 이터닉스와 한선 엔지니어링, 또 LS 머티리얼즈 그런 기업들이 이런 흐름을 계속 같이 가져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SK 이터닉스 관련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영상은 한선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블룸 에너지 SOFC 관련주로서 우리가 한 번 더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